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약사공론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이 FDA 재신청 리서브미션 이제 늦어진 속사정 관련해서 이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상반기 FDA 어떤 구조조정 여파로 16건 정도가 지금 허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관련 기사 내용 좀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사 공론이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이 당초 이제 5월 그 다음에 클래스 1 기준 7월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타이베이 미팅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 이제 최종 리서브션 언제 한다 이 일정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라고 보여지죠. 세 번째 도전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5월 이야기했다가 일단 타이베이 미팅이 이제 6월 18일에 이제 신청해서 6월 19일에 신청해서 7월 18일에 일단 이제 한 달 이내에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리서브미션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미팅 이후에 지금 내용들인데요. 시장에서는 재신청 지연의 어떤 배경과 이 상업화 관련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캄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이 2022년도 5월달에 이제 통계적 위선을 확보하고요. 그에 이제 아스코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2023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이제 파일링 통과를 하고, 작년도 이제 5월달에 첫 번째 CR을 맞고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이제 CR을 맞아서 이번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하면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 3월 달에 이제 두 번째 CR을 맞았을 때 회사가 이제 5월 7월 했던 부분들은 그 중국 쪽 언론을 보더라도 5월 이야기는 사실 좀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합의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이제 FDA와 의사소통에서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결국은 데이터가 더 요구되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고요. 이번 두 번째 CRL에서도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 CMC입니다. 근데 작년 10개였다가 올해는 3개였습니다만 결국 데이터 정합성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중국 언론에서도 좀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observation 1, 2, 3에서 멸균과 유관 검사, 그 다음에 데이터 정합성은 작년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21 CFR 파트 11에 결국 이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뭐냐면 결국 설비라든지 어떤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리고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제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록되고 이게 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진행되고, 이게 이제 또 확인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전자서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스카다라든지 MS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아마 4월달에 진양군 회장이 이제 상해 가서 순피아양 회장을 만났을 때 이 포스트 액션 네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HLB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다 공개를 꺼렸는데, 멸균이라든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1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도에도 비중이 컸고 올해도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보완 자료를 계속 이제 오고 가다가 이번 타이베이 미팅을 했고, 타이베이 미팅에서도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맞다. 하지만 이제 자료는 좀 더 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신청의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으로 보면 9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골든 타임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클래스 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데이터 기간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FDA 입장에서는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FDA 이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이야기한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2028년, 2029년 뭐 1조, 3조 이야기들은 올해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도 이제 허가를 받았고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슈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요건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이제 로슈입니다. 임핀지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고 그러니까 경쟁 약물들도 뭐 이렇게 생존율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게 더 느렸던 부분들을 학회에서 많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 외에도 이제 티라골륨암에서 3중 병용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한 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은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어드지스티드 MPB를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니까 기업 가치 면에서도 시간이 두고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할인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직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오프라벨 처방 관련되는 부분 권고는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빅팜하고 경쟁했을 때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었을 때 약물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매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 주가 흐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의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FDA 허가만으로 상업적 성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FDA에서 허가받는 것만큼 이상 어려운 게 미국에서 상업적 성공으로 파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록트로지 같은 경우에도 비인두암에서 허가를 미국 쪽에서 이제 받았는데 작년도에 한 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인두암 시장 규모가 뭐 1조 정도니까 가남보다는 훨씬 좀 작습니다만 FDA 허가 이후에도 실제 파는 것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엘레바의 어떤 마케팅 역량을 뭐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분명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 기대감과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뭐 반영하는 그래서 연내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의 FDA 어떤 분위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감세를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각종 기존에 나왔던 재정 관련되는 부담을 줄이는 어떤 뭐 인적 조정이라든지 세제 혜택들을 줄여버리는 부분들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FDA 인적 구조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상 1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0건 정도 내외 이러다가 그 상반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 한 16건 정도밖에 지금 되지가 않았다면 평균보다는 지금 뭐 작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는 한 21건 정도 허가를 받았는데 한 24% 감소의 어떤 영향을 받을 만큼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 관련해서 승인심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지연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에서 보시게 되면 FDA 예산 관련되는 부분 이 영향들이 결국은 이제 뭐 리뷰 과정에서 인적 조정과 기간들이 더 줄여달라고 뭐 지금 그 FDA 수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허가 관련되는 일정들이 줄어버리는 역효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다. 이런 뭐 내용들이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의 이런 흐름이 이제 생명과학이 오늘 가장 많이 빠졌죠. 생명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30일까지 기존 주주들이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서 이제 4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흡사병은 이제 안 되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400억이 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흡사병의 어떤 기대감으로 4,500원에서 한 5,500원, 한 20%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온 상태로 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은 가장 계열 종목에서는 강하게 하방을 좀 내려갔고, 나머지 뭐 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볼린저 밴드 하단, 테라피틱스도 여전히 이제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회사의 어떤 표명이 지금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들을 거래량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4,000원 언더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90% 구간인 3,000원 언더의 가격도 테라피틱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스키즈 되었을 때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발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임상 관련되는 투약 완료가 예정이 본래 이제 타임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7월 말 8월 달에는 지금 이제 풀 데이터 관련되는 분석과 이후에 이제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가 일단 나와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이 음봉이 지금 거의 지금 7개 정도 나오면서 2,000원대 중반 정도 흐름에서 부진한 흐름을 계속 전반적으로 시장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일단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달이 남아있는 올해 중에 가장 뭐 중요한 모멘텀이죠. 9월 달에 리서브션 하느냐, 그 다음에 EMA 관련되는 허가 신청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 9월 달에 이 흐름을 여기 주가가 안 밀리면서 모멘텀을 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흘러내려서 하느냐,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이번 주가 이제 7월 달의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